네, 그래도 시장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, 지금 코스피는 2%대에서 1%대 후반까지 약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코스닥 역시 비슷하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지금 워낙에 좀 지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종목은 뭐 확실하게 푸른저축은행 강세를 좀 띄고 있고, 해운사들이 반발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반대로 플랫폼, 엔터, 제약 이쪽에서 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10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키워드 원투펀치로 오전장 분석 좀 잘 해보겠습니다. 최태규 전문가입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최태규 네. 전문가입니다. 네, 오늘 시장이 낙폭이 좀 깊습니다. 그래도 미국장보다는 좀 선방한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. 오전장을 관통하는 펀치 어떻게 잡으셨습니까? 네, 미증시 마이너스 4%, 5% 하락은 일단 여진을 좀 조심하자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다우가 마이너스 3.94죠. 거의 4%대, S&P가 마이너스 4.32, 그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5.16% 하락했습니다. 뭐 1%, 2% 하락, 이러한 것들은 이 시장에 크게 뭐라고 해야 되나, 큰 영향이 없이 하락이다라고 보는데 4%가 넘었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뭔지 모르는 큰 시장의 충격이 있구나,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우리 지진도 강도가 크면은 그 이후 여진이 여러 번 나타나듯 미증시도 이러한 큰 폭의 하락은 이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일정 부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S&P 500 이 지수를 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보시면은 1월 달에 고점 만들어 놓고 하락하는 상단을 제가 딱딱 찍어 놓으니까 완벽하게 추세대가 어떻게 돼요? 이어지고 있어요. 그 중심에는 결국 이 200일 이평선, 지금은 결국 S&P는 200일 이평선, 거기까지는 일정 부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단을 보게 되면 6월 달에 저점, 그 다음에 7월 달에 한번 눌림, 이후 8월, 9월에 한번 조정, 이 자리를 정확하게 이어지면서 지지해 줍니다. 오늘 새벽도 결국 그 자리까지 한번 오는 모양새가 연출됐는데, 이렇게 급락 나온 다음에 내일 급등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. 이후 추가적인 변동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자리에서는 좀 졸졸졸졸 추가적 하락 나오면 결국 한 3,720,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2차는 한 3,640, 여기까지 한번 열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.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건 뭐죠? 이제 하단과 상단이 이제 정확하게 잡혀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최근엔 우리 거래소만 갖고 이야기했다면 이 S&P 놓고 보면 이제 얘는 이 200일 이평선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3,720이나 3,640, 여기까지 올 수 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렇게 어정쩡한 자리에서는 보유 종목에 집중을 하고,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종목을 줄이고 현금화를 해야 돼요. 왜? 어제 그런 상승 보면서 오늘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점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. 그만큼 시장이 변동이 죽을뚝살뚝 하기 때문에 이 상단 가게 되면 종목을 늘리기보다는 현금화를 하고,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공포스럽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거기가 매수 자리다라는 것. 그러한 것들은 그 시점에는 너무 힘들어요.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맞아, 매수했었어야 돼,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가셔야 될 것 같고, 그러면 왜 시장이 앞으로도 이러한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,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CPI가 8.3, 그 다음에 근원 물가도 올라갔다, 이러면서 시장은 내심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에서 0.5% 금리 인상 요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, 지금은 이제는 아예 이제 0.75, 거기에 이제 굳어버리고 좀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1%, 100bp 이야기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출렁였습니다. 그러면 100bp가 갈 거냐라 했을 때 100bp 가더라도 시장은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안 돼요. 오히려 이제 10월 달에 있는 C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10월 달 FOMC 회의 없어요. 11월 1일, 2일 날 FOMC 회의 있습니다. 그러면 10월 달에 FOMC 회의가, CPI가 11월 달에 FOMC 회의에 금리 결정해요. 왜? FOMC 회의하고 그 다음 주쯤에 CPI가 발표되니까. 그러면 10월에 있는 이 CPI가 8.3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또 금리 인상, 이러한 부분이 두려움을 주면서 시장이 또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.
반대로 8.3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래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좀 안정되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시장이 조금 뭐랄까 토닥여지는 모양새가 연출됩니다. 결국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더 사야지가 아니라 박스 상단으로 가게 되면 종목을 줄이고 박스 하단으로 가게 되면 매수하자. 어차피 박스 하단 이 부분은 물가 상승, 금리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저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치고 내려가는 건 항상 얘기하죠. 뭔가 다른 시스템 붕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가. 살짝은 깰 수 있어요. 그러나 그걸 깨고서 막 크게 급락 나오는 모양새는 안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튼 지금 시장은 항상 얘기하듯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고 많이 올라간 종목, 신고가 나온 종목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. 그건 조금 가다가 떨어지면 위험해. 오히려 바닥을 자꾸 내려가는 거 말고 바닥에서 턴해가지고 올라가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효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. 네. 자, 급등락보다 추가 변동성을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박스권 내용을 좀 얘기해 주셨고요.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종목 중심으로 찾아서 수익으로 한번 연결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이제 오후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후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까지 어떻게 잡으십니까? 네, 일단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요. 우리가 주식을 할 땐 종목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ETF도 있어요. 그래서 강달러, 금리 인상, 채권 급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역발상이 필요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달러 강세가 엄청나게 심하게 올라가고 있죠. 결국 달러 강세가 우리도 원화가 뭐 1,400원 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하는데 결국 다른 나라들이 다 강세인데 우리만 약세야.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. 근데 유로화도 엄청나게 하락했고 일본 엔화도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무지하게 하락했어요. 그러면 결국 그러한 그 가치가 자국 가치가 하락한 부분을 견뎌낼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. 그걸 못 견디게 되면 결국 IMF가 또 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적인 건 저는 유럽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유럽이 어느 시점에 터지느냐. 그게 문제지. 제가 봤을 땐 우리 일본보다는 유럽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높고요. 결국 달러가 강세. 그다음에 결국 달러가 강세 이러한 부분은 미국은 일정 부분 용인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결국 미 중간 선거 그 끝나고 나면 달러 강세를 계속 용인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그렇진 않아요. 결국 미국도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미지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달러 강세는 중간 선거 그 시점까지 그럼 그 달러 강세에 대해서 역발상 관련된 ETF 종목 이러한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다음에 그 금리 인상도 계속해서 할 거냐라 할 때 그렇지는 않아요. 지금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 연준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그거는 내일이도 갑자기 물가가 확 잡혀버리면 어떻게 해요? 내가 언제 그랬어? 시장 바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, 그다음에 금리 인상, 그다음에 결국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 다 떨어질 거예요. 그와 관련된 ETF를 매매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전체적인 포트 차원에 있어서 그래 이 시점부터는 금리가 올라가 봐야 거의 꼭지 한 번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할 거야. 그럼 그러한 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반하는 ETF를 매수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할 때 지금 종목들 어때요? 매매하기 너무 힘들어요.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ETF들은 시장의 흐름이 딱 한쪽으로 방향 잡히면 최소한 몇 주 아니면 몇 달 동안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. 그럼 그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보단 투자 쪽으로 방향 잡고 매매하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. 네. 하도 이제 증시의 지수라든지 종목만 보고 있다가 투자 방법 차원에서 이제 ETF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역발상 전략으로 한번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네, 전문가님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토마토 투자클럽 최택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